네, 자, 지난 주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2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끝났는데요. 아쉽게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동안 글로벌 시장을 비롯해 미국 증시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회담 결과를 통해서 올해 남은 미국 시장 또 글로벌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 전 세계 증시가 미중 간의 통상 마찰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우리가 이제 휴일이 있을 때 나라 안팎으로는 많은 이렇게 일들이 많았었어요. 가장 큰 현안이고 전 세계 이목의 집중도를 이렇게 본다면 역시 2차 미중 간 통상 협상이 끝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가장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문제, 마두라 대선 문제인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마두라가 당선이 돼서 사실 그 중남미의 그 경제 판도 이런 게 상당히 또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르헨티나가 18일부터 구제금융 시작했죠. 이런 가운데 사실 아르헨티나 자체적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사태는 신흥국의 금리기는 더 악화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서 단순히 일회성만 그치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리스가 오랜만에 자체 국채 발행 이래서 구제금융을 완전히 이제 종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유럽 경기 둔화 상대적으로 그리스가 이렇게 좀 구제금융을 끝나는 정부에 따라서 사실 그 독일이 그리스의 재무 역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그 주도했던 독일 경제는 좀 안 좋으니까 또 이 자체가 또 갈등이 빚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그 구제금융 문제 이런 문제가 제로된 거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독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 보면 역시 LG그룹 회장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존경했던 이런 이렇게 회장님이신데요. 네.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연세가 굉장히 좀 젊으신 그러시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도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친문사내에서 많은 이렇게 지면을 펼쳐서 네. 글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지난 주말에 걸쳐서 나왔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미중 간 통상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사다 하는 것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적자를 축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서 통상 정책의 초미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줬었는데요. 그동안 약화되지는 못했었죠. 강화되지는 못했었죠. 왜냐하면 강한 비율이 감지되지 못했던 것은 작년 1년 차에는 달러 약세를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 이렇게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노력했었고 또 한 가지는 대중 강경론자 속에 게리콘이라는 국제 이익을 중시하는 이분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실제로 출범 1년 차에는 미중 간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상 마찰이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달러 약세 정책이 좀 미중 간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데 좀 효과가 적었었고 또 게리콘이 이게 사임했고 그다음에 국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론자인 커들러라는 분이 들어오면서 네. 지금 1차 라운드, 2차 라운드에서 500억, 1000억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아주 사태가 아주 불거진 상태에서 이달 들어서 첫 번째 중국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각각의 수도에서 결국 그렇게 통상 협상이 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시각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담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죠. 예, 그렇겠죠. 안 그렇죠? 본인들의 네. 입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다른데요. 이렇게 회담을 평가할 때는 가장 본질적인 안건에 대해서 타결이 됐느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안건에 대해서 타결이 못 되면 이 협상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미중 간 2차 협상이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관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합의고 어떤 때는 반쪽 합의고 어떤 때는 실패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평가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도 아까 우리 캐스터께서도 서로 입장이 서로 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안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실패다. 이렇게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국제협상에서 정통 있게 평가하는 이런 데서는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티핑 포인트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티핑 포인트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월가에서는 네. 2차 협상이 불발로 끝나고 나서부터 네. 이 협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또 이 협상에서 미중 간 마찰은 지속될 것이다 하면서 증시적인 측면에선 올해서부터 역시 미중 간 통상 마찰이 증시에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서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티핑 포인트는 보통 테일 리스크와 대비될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테일 리스크는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전기분포의 양적 끝. 그래서 발생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큰 효과가 큰 파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전기분포의 양적 끝에 해당돼서 이 테일 리스크라 하고요. 이게 길어질 땐 롱 테일 리스크, 이 가능성이 높아질 땐 팻 테일 리스크 이렇게 보죠. 이렇게 되는데요. 티핑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좀 잔잔하다. 양쪽 전기분포 양쪽에서 이렇게 좀 순조롭게 타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 봤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양보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전기의 중심으로 이동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중 간 마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관심사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물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미중 간 2차 통상 협상이 끝나면서 사실 리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리플 이펙트는 어떤 거냐면 이경원 앵커께서 주말에 이렇게 여러 호숫가에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난 주말에 슬픈 소식들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돌을 이렇게 호수에 던지면 예. 사실 호수에 풍덩하면서 이 파장이 호숫가를 이렇게 미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걸 바로 리플 이펙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통상 협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은 우리가 보면 이 리플 이펙트에 많이 비교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증시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어질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무역 협상 이제 2차 협상이었는데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 언론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타결이다, 부분 타결이다, 부분 합의다, 실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피드랑 같이 해서 CG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 대중무역 적자 연간을 2천억 달러 축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중국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구라 하는 류허가 네.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서로가 공동선문에 달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죠. 트럼프의 표밭에 해당되는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철회 문제. 맞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강한데요. 예. 사실 원칙적으로는 농산물 수입을 증대하겠다 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요구선인 그런 수준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되기 때문에 부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트럼프의 기대수를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주 강도가 약했다 이렇게 보였고요. 또 하나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4차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제조업 2025 개혁이죠. 이게 중국 정부가 아주 전폭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언급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입장차가 네. 큰 거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건 트럼프가 이번 2차 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도 한국TV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네. JT에 대한 완화 발언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이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JT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미국의 산업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계는 어떠냐? 통상 정치가 미국의 산업계 입장을 반영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산업계 입장 문제는 이 JT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산업계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ZE의 완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증시에서 뭐 좋은 호재다 뭐다 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미국의 통상 문제 산업계 입장을 그대로 대외 통상 정책에 나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증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트럼프의 완화 발언을 위해서 종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역시 의회의 반발, 산업계에서 자금이라든가 의회의 반발 이걸 통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굽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보면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것이 불법 지적재산권 문제거든요. 네. 지난 4월 30일 날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나왔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중국이 불법 복제 지적재산권 카피 논문 표절 이런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고 아직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규제가 중국 정부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언급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로 볼 때 이번 협상은 사실 그 가장 본질적인 안건의 우선순위를 볼 때는 우선순위 핵심 안건은 접근을 못했다 하는 네. 측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패다 이런 보이는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반응이 좀 나오지 않다가 2차 협상에는 더 강경하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은 올해에 한번 보면 네. 2차, 두 차례 걸쳐서 정상회담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왈왈거렸지만, 제 이 편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왈왈거렸지만, 맥시멈 프레이저 왈왈거렸지만,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굉장히 여유롭게 대처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중국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2차 회담, 두 차례 회담 전에, 그 다음에 1차 협상까지 중국이 손님을 불러놓고 네. 미국의 통상협상단을 불러놓고 예. 사실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이 했을 때도 중국이 사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환대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중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아주 이례적으로 손님 대접은 잘하는 것이 중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1차 협상이라든가 1차 협상은 사실 그렇게 반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협상으로 갔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자, 이제 방문했죠? 방문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손님을 불러놓고 굉장히 강한 요구사항을 하는데 반해서 네. 중국은 역시 남의 적재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분명히 해야 중국의 강한 입지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손님을 불러낼 때는 자기 자신의 겸손을 하고 적지에 가서는 강하게 얘기해야 사실 중국의 태도를 국제사회에 면방에 벌리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도 인민들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협상은 막판 협상일 때 강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요구면 요구할수록 굉장히 강하게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 현상이었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배경을 보면 우리 이 PD가 아주 뒤쪽 배경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제가 이게 지금까지 본 그림 중에서도 가장 화가 났던 것 많이 같아요. 난 모습이네요. 화가 난 모습이죠. 네. 2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아마 그런 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뒤쪽에 있습니다는 굉장히 여유로운 그래도 좀 이렇게 회담 전보다는 조금 심각한 모습 이런 모습을 아주 이 PD께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이 모습 보면 오늘 방송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아마 마지막 무슨 결론을 낼 것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보시더라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될 때는 우리 특사단이 얘기할 때는 자 남북 북미 정상 드라이게 가지 않느냐. 한반도 이렇게 마치 통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태도와 비슷한 태도를 감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국가의 이익과 결부되고 국가의 존재 마지막까지 협상의 전략이라든가 전략해서 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는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드라이하게 또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분을 충분히 살리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반영될 때 확실히 반영하고 줄 때는 확실히 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중국의 외교 전략이다. 그런 것이 2차 협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번 2차 무역협상 표면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미중 간의 통상협상 어떻게 마무리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었습니까? 네. 네. 보통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소위 힘의 우위가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과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의 통상협상에 대해서 수용하는 트럼프 입장대로 이렇게 또 미국 입장에서도요. 중국이 아직도 경제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미국이 이렇게 안건으로 가는 안건에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아직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역인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사실 유치산업보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인구가 많은 국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초기서부터 반발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린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상품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 여기 있을 때까지 이렇게 유치산업 단계, 어린이를 키우는 단계거든요. 네.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가 있고 중국인과 구매력이 되면 미국 상품을 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치산업부에서 보면 중국 같은 미국 같은 경제 대국, 선발 경제 대국은 이렇게 통상 마찰이든가 이런 마찰을 지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요게 대비해서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제니카 체제, 그 다음에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위안화 중심 체제, 소위 위안화이제이션이라 해서 달러 중심을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데에서 지금은 위안화이제이션이라서 위안화를 세계 국제 결제라든가 이런 통화 또 우리 입장에서도 벌써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중국에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달러 결제하지 마시오. 위안화 결제하시오. 그래야지 중국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게 달러 중심으로 이렇게 지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환경이 연출될 만큼 위안화이제이션, 달러이제이션, 위안화이제이션 이렇게 되는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어린이 단계에서 성인 단계에서 미국과 맞대보는 체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런 측에서는 서로가 자존심, 이익 대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무역 적자가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이게 쉽게 줄어들겠느냐. 앞으로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통상 마찰이 굉장히 불거지고 설령 2차 통상합정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역 적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3차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죠. 3차 협상에 들어가는 예. 거죠. 근데 지금처럼 앞으로 무역 적자가 축소된다면 2차 협상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죠. 네. 근데 지금 상태는 양국 간에 이렇게 무역 구조, 산업 구조가 무역 적자가 쉽게 축소를 쓰는 분위기는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협상에서 외형상 타결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본질적 안건에 대해서는 타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트럼프의 국위유선의 무역 적자 축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범이 되는 중국이 입장이 사실상 그렇게 무역 적자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협상 끝나는 게 아니고 3차 협상, 4차 협상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냈고요. 네. 작년에 오버들이 나왔죠. 작년에 많이 오버들이 나왔던 것은 작년에도 정상 간에 트럼프와 그다음에 시진핑 간에 1차, 2차 정상회담이 있었죠. 정상과대는 사실 회담 자체에서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을 일으키는 게 본인 자신의 자존심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상 간에는 이렇게 유화적인 이렇게 했는데요. 마치 미중 간 협상이 이렇게 정상회담이 잘 끝났다 해서 증시에 그렇게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서로 미중 간 이렇게 정상 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민감한 사항은 실무급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스텝이라든가 라인 계측이 참여는 정상들은 빠지고 이래서 이렇게 실무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타결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국제협상을 저희들이 참여하면 실무급에서 다 조정된 다음에 정상들은 폼만 잡기 위해서 이 국가의 위상이 상징인데요. 그래서 국가의 위상들이 상징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무급에서 사전정을 통해서 1박 2일,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정상 간에는 좋은 내용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상이 먼저들 얘기하고 안 되니까 실무급으로 내놓은 측면에서 이 문제의 안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방금 해주신 것처럼 이제 관건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일 텐데 이제 현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현상은 자막을 통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1차의 그 작년에 출발했던 달러 액수 정책 미국이 포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이제 수출 금액은 P 곱하기 Q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P 곱하기 Q인데 요 P를 얘기했던 것이 달러 액수 정책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수출 단가를 떨어뜨리면 물량을 증대하면 P 곱하기 Q 해서 이렇게 수출 금액이 증가해서 무역 적자가 축소되고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새로운 성장동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1년 동안 P 해서 달러 액수 정책이 효과가 없으니까 즉 Q 부분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인다.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인다 해서 관세라든가 비관세적 조치로 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 협상이 나오는 거다. 가격 변수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상 협상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달러 액수 정책이 포기하니까 결국 달러 액수 정책이 포기한 상태에서는 무역 적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해야 되니까 관세라든가 비관세적 여기 나와서 1차 협상, 2차 협상. 그래서 시청자분이 관세라든가 비관세 정책 관련해서 네. 올해 1월달, 2월달 무역 전쟁이 치렀던 거고 지난주에서 그걸 봉합하기 위한 1차, 2차 협상, 무역 협상이 진행됐던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미중 간의 마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위안화 환율도 좀 의식하는 흐름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의식하는 환율을 가지고 어떻게 네.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중국도 경기가 좀 이렇게 옛날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수출 구조를 보면 아직도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경쟁이 많이 의존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을 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은 경쟁은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수출 상품이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보다는 환율과 가격 경쟁이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의 위상을 증대시켜 놓은 다음에 주변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 통화에 대해서는 위안화 약세를 추진해서 결제 통화 위안화를 가져가 이 통화를 약세시켜.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위안화의 중국 수출 상품의 단가를 떨어뜨리면 환율과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물량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렇죠. 또 물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위안화 국제를 통해서 예. 중국의 영향을 증대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국 통화 약세, 위안화 약세를 추진했는데요.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어떠냐, 위안화 강세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 경우에 그럼 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의식한 측면도 있겠느냐? 있겠죠. 왜냐하면 자, 미중 간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을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의 그 통상 마찰을 의식했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체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야 되니까 위안화 가치가 거덜거리면 위안화 국제화 추진하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위안화 국제화를 이런 시진핑이 가장 주력하는 목적이니까 위안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다른 국가 통화에 대해서는 위안화가 약세를 추진하는데 미 달러에 대해서는 사실 위안화 강세를 추진한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차 트럼프 정부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에는 달러 약세 정책을 포기했죠. 물론 명시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커들러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이 맞긴 하지만 그래 니네들도 죄송합니다. 미국도 달러 강세 정책 추진해, 우리도 위안화 강세 정책 추진해. 이런 각도로 보셔야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미중 간 마찰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자 모든 면에서 미국과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인데요. 여기에 상품 쪽에 무역 쪽에는 완전히 지금 1차, 2차 무역 전쟁, 1차, 2차 통상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중국의 입증이 구축이 되는 거죠. 지금은 계속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입지가 구축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에서 김정은 얘기야 지금 뭐냐 미국을 상대로 하고 중국을 상대로 하는 과정에서 어쩌거나 그동안 국제적으로 뭐냐 한 번도 비춰지지 않는 은둔의 이렇게 지도자였다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개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냐 북한 문제가 미국과 같은 또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랑 또 트럼프랑
그다음에 시진핑 상대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국제 이렇게 강한 지도,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는 강한 지도자의 인상을 남기는 거죠. 이게 국제 협상의 목적입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에서 뭐냐 의도했던 것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되는 거죠. 이게 국제 협상이거든요. 항상 회의 결과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2차 협상 미국에 대해서 하는 장에서 확실하게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다 하는 이 측면만 보이면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그 절상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중국의 내부적 이익과 맞물려 있는 측면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확실하게 강한 달러 주장하는데 강한 위안화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경상거래 사이드에서 지금 무역 마찰을 붙이는 것랑 거의 매트릭스가 동일한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2차 협상을 계기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거는 아마 제가 한 두 달 전에 네. 아마 2차 무역 전쟁이 확실하게 불거지고 거기서 2차 두 차례 걸쳐 통상 실무계 협상이 나올 때 이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됩니다는 이것이 왜 증시적인 측면에서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차상 시나리오 최고 안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됐습니다. 차상 시나리오 최고 이제 해서 미중 간 마찰 극적 타결 최고 이제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어 있죠. 미중 간 마찰이 극적 타결까지 15% 굉장히 낮게 보죠. 그다음에 최악 시나리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불거질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15% 양쪽이 놓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죠. 차상은 미국의 양보 속에 미완성적으로 봉합할 것이다. 30%. 요게 이제 아마 요 문제로 지는 건 거 2차 협상이 요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는 중국의 양보 속에 미완성 봉합 40% 정도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중국의 양보보다도 미국의 양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미국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증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의 그 무역 마찰 이것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3년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 본인 자신이 이미 연임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네. 사실 이 문제가 쉽게 불거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 실리적 명분에 의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데 정적, 외교적 역량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줘야 지금 미 국민들이 사실 그 트럼프에 대한 지금 떨어지는 신뢰를 좀 바탕으로 해서 복구하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무역 적자 축소를 통해서 정책 명분, 외교적 명분을 얻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ICBM 발사라든가 뭔가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시키다 보니까 결국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좀 보여주는 이 우선순위가 이 중점이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2차 무역 협상 미중과 가져가는 모습과 중국과의 그 시진핑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아마 미국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있습니다는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렇게 협상은 앞으로 있을 북미 간의 이렇게 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적인 그렇게 있어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무슨 이게 전문가들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이 회담이 이게 나왔을 때 통일된 것처럼 남북 경협주 뭐 해가지고 마치 통일된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는 국제 실리 게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확실히 명분. 지도자 입장에서 확실히 자기 자신의 국민에 대해서 또 북한 같은 경우 중국 같은 인민에 대해서 명분을 얻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작은 나라도 사실상 뭐냐 국제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득을 중시한다. 다른 국가에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든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 안정,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2차 미중 간 정상회담을 그렇죠. 미중 간 통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예. 배워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주말 미중 간의 무역 2차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의 영향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